안녕하세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재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집에서도 편하게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집에서 별을 본다는 걸까요? 바로 스텔라리움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스텔라리움은 무료로 다운받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또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재현 가능하며 심지어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라리움을 이용하면 오늘 밤에는 어떤 별자리가 보일까? 또 내 생일에는 어떤 밤하늘이 펼쳐졌을까 같은 궁금한 내용들을 컴퓨터로 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밤하늘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스텔라리움을 사용하러 가볼까요? 스텔라리움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검색창에 스텔라리움이라고 쳐줍니다. 한글로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스텔라리움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들어가주면 여기 위에 다양한 버전들의 스텔라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컴퓨터랑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윈도우 창을 우클릭하면은 이쪽에 시스템이란 창이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내 컴퓨터가 어떤 사양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64비트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돌아가서 제 컴퓨터가 64비트 운영체제라 했으니까 여기 위에 윈도우 64비트를 클릭해줍니다. 설치했으니까 이제 이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쉐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여기 잉글리시 있죠? 영어로 설정해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글로 자동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자, 쭉 다운받아 설치하고 자,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스텔라리움을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스텔라리움의 화면입니다. 이제 설치를 완료했으니 우리 기본적인 또 세팅을 해봐야겠죠? 우선 나의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밤하늘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마우스를 왼쪽 아래로 가져가면 메인 툴바가 올라옵니다. 자, 근데 왼쪽 툴바에 있는 맨 위에 위치 검색창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주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입력하라고 뜨는데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영어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 서울을 입력해줄게요. 서울이라고 나온 창을 클릭해주면은 제 위치가 대한민국 서울로 설정이 됩니다. 또는 인터넷을 사용 중이면 네트워크 위치를 받아도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해 주어도 됩니다. 이제 시간을 설정합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별을 보기 위해 밤으로 시간을 바꿔볼게요. 똑같이 왼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이번엔 두 번째 날짜 시간 창이 뜨는데 여기서 시간을 밤 9시 정도로 설정해 볼게요. 21시.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해도 되고 마우스로 위아래 한 칸씩 움직여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하늘은 3월 11일 밤 9시의 밤하늘입니다. 여기 매우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보이죠? 제가 여기 시리우스라는 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좌클릭을 해주면 왼쪽 위에 별의 이름과 별의 정보들이 쭉 뜨게 됩니다. 우클릭을 해주면 이게 사라져요. 마우스 좌클릭 후 드래그를 해주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올리면 좁은 영역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휠을 내리면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아래쪽 툴바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별자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입니다. 별자리의 선, 별자리의 이름, 또 별자리의 그림을 표시해줍니다. 옆에 자세히 보면 C, B, R 이라고 보이죠? 이것은 키보드의 단축키입니다.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쉽게 켜고 끌 수 있어요. 다음 기능은 천구좌표계입니다. 천구좌표계는 별들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평좌표계는 관측자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나란하게 선을 그어 만든 좌표계이고 적도좌표계는 지구의 적도를 밤하늘에 연장시키고 그와 나란하게 선을 그어 만든 좌표계입니다. 두 좌표계를 비교하면 지평좌표계는 관측자가 기준이므로 관측자의 현지 위치, 즉 내가 있는 위치나 시간이 변함에 따라
별의 위치도 바뀌게 되는 좌표계입니다. 반면 적도 좌표계는 지구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관측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별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천문학에서 주로 쓰는 좌표계입니다. 다음 버튼은 지면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지면을 없애면 가렸던 부분이 보이겠죠? 대기 버튼은 대기의 효과를 켜고 끌 수 있는데 대기에 의해 천체의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빛이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흔들리는 아지랑이만 보더라도 빛이 대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 즉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도 지구의 대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며 반짝이기도 하고 지구 대기에서 원래 불빛보다 어두워 보이거나 또는 안 보이는 별빛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의 효과를 끄거나 켤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방위기점 버튼입니다. 지면에 표시된 방향 정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방위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지도와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지도에서는 남쪽이 아래쪽이면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시뮬레이션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동서의 위치가 반대로 표시됩니다. 다음, 딥스카이 버튼을 눌러 성단, 성운, 은하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고 행성 이름표 버튼으로 행성의 이름을 보이게도 안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도위 경위대 전환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망원경 가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택해주면 망원경과 연동해서 관측하기 더 쉬워집니다. 현재 상태는 경위대식으로 바라보는 하늘이고 버튼을 눌러 하얀색 상태가 되면 적도위 상태로 변환해줍니다. 다음, 선택한 천체로 이동하기 버튼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천체를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 버튼은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이동하고 싶은 천체를 더블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는 게 훨씬 편해요. 이때 화면을 확대해주면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야간 모드는 밤에 스텔라리움을 보다가 밤하늘을 볼 때 컴퓨터 화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제어 버튼입니다.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앞으로 또는 뒤로 보낼 수 있고 여러 번 누를수록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시간 속도 제어 창을 써도 되고 또는 왼쪽에 있는 시간 변경 창을 써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을 누른 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팝업은 다 얘기했고 왼쪽 툴바에서 주로 쓰일 기능은 검색 기능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성을 검색해 볼까요? 주피터. 지면 아래쪽에 있나 보네요. 그러면 지면을 지우고 태양 옆에 있는 목성을 확대하면 목성이 자세히 잘 보이죠? 자, 여기까지가 스텔라리움을 켰을 때 보이는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텔라리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밤하늘 관측 대상 확인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사는 곳의 위치도 다르고 맨눈으로 별을 보거나 작은 망원경, 큰 망원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은 정말 다양하기에 오늘 밤 관측 가능한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관측할 천체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관측하려는 위치와 날짜로 바꾸어 줍니다. 저는 4월 17일 밤 10시로 설정해 볼게요. 자, 부산의 4월 17일 밤 10시의 하늘입니다. 밤하늘이 엄청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평소 보던 밤하늘과는 아주 다르죠. 특히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별이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광공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공해라고도 부르는데 도시의 밝은 불빛이 지구 대기층을 밝아지게 해서 별빛을 보기 힘들게 만듭니다.
왼쪽 도구에 있는 하늘 보기 설정 창에 들어가면 대기와 광공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또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광공해를 7 정도로 설정하면 어때요? 이제 평소 보던 밤하늘과 비슷한가요? 또는 내가 별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요, 광공해 수치를 낮추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려는 밤하늘과 똑같이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천체가 몇 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맨눈 말고도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망원경 시야도 재현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저반 렌즈 시야, 이미지 센서 프레임, 텔라드 시야, 설정 대화 상자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면 내가 사용할 장비의 성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망원경을 설정할게요. 망원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직경과 초점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직경은 망원경의 대물 렌즈 또는 주경의 지름입니다. 이것은 보통 경통에 나와 있어요. 다음 초점거리는 보통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경통에 살펴보면은 F/하고 어떤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초점비입니다. 초점거리와 직경의 비라는 것인데 직경에 초점비를 곱하면 초점거리가 나옵니다. 두 수치를 알았으면 아래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 망원경을 추가하고 각각의 초점거리와 숫자를 밀리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그럼 저는 이 초점거리랑 직경의 기준을 저희 박물관에 있는 장비로 입력해 볼게요. 다음은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저반 렌즈를 잘 살펴보면 초점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초점거리를 또 밀리미터 단위로 입력해주고 겉보기 시야각은 제조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설명서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벽면에 1m 정도 되는 자를 붙여놓고 약 6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반 렌즈로 자를 쳐다보면 저반 렌즈에 둥그란 시야가 보이며 자에서 몇 cm 정도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실제 시야각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50도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겉보기 시야각을 50도로 하고 초점거리를 32라고 잡아볼게요. 사진을 찍으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센서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가로, 세로 해상도와 센서의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모두 마쳤으니 실제 관측 모습과 비교해볼까요? 저희 박물관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과 시뮬레이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달의 시직경은 0.5도 각, 즉 30분 각입니다. 우리의 장비 시야가 37분 각이라니까 시야에 달이 꽉 차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실제 사진으로 보면은 똑같죠? 내 장비를 이용하며 천체를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활용하기 두 번째.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각자의 탄생 별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저는 사자자리인데요. 이 탄생 별자리는 나의 생일로 결정하죠.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진짜 태어난 날의 밤하늘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태어난 날로 이동해 볼게요. 자, 날짜 시간창을 클릭해서 제가 태어난 1993년 너무 과거라 생각하지 마요, 친구들. 자, 제 생일인 1993년 7월 26일의 밤하늘입니다. 짠! 어때요? 과거를 보는 것 같이 신기하죠? 이제 별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별자리 선도 켜고 별자리 이름도 켜보면 이런 별자리들이 제가 태어난 날 밤하늘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탄생 별자리인 사자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자자리를 찾아보면 없네요. 사자자리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지면을 없애고 더 찾아보면 여기 태양 근처에 사자자리가 있네요. 우리가 탄생 별자리라 말하는 12개의 별자리는 태양이 천구상을 지나가는 길, 즉 황도 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입니다. 이를 황도 12궁이라 부르는데 내가 태어난 날 태양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태양을 보면 사자자리보다 개자리에 가깝게 있지 않나요? 이 탄생 별자리의 기준 날짜를 똑같이 12등분하는 바람에 약간의 오차가 생기긴 합니다. 활용하기 세 번째, 이번에는 활용해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구들, 2035년에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태양이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개기일식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도 고성 북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날짜를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로 가고 위치를 북위 39도 동경 128도 40분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강원도 고성 북부 지역입니다. 태양을 보면 검은 점이 보이죠? 벌써 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시간을 돌려볼까요? 보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9시 48분쯤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식이 나타난다고 뜨고 있네요. 이렇게 미래에 나타나는 현상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고 어느 위치에서 또 몇 시에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면 관측 준비도 잘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이 스텔라리움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천문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텔라리움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간단하게는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측하는 위치를 지구뿐만이 아닌 달로 이동하거나 화성으로 이동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스텔라리움에 숨어있는 다양한 계산 기능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보면 더욱 재밌을 거예요. 친구들도 이 스텔라리움을 재밌게 활용해보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